지난 2020년 4월 50대 가장이던 남성은 이혼 후 시원치 않은 돈벌이에 사랑하는 아이마저 보지 못하게 되자 점점 술을 찾는 일이 잦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가족들을 향한 폭언과 술주정은 심해졌고 70대 노모는 이런 아들이 늘 가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한 남성이 여느 때처럼 행패를 부리자 보다 못한 어머니가 아들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범행 직후 아들이 희망도 없고 너무 불쌍해서 범행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는데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 손으로 아들을 죽인 어머니에게 20년을 구형한 검사, 어머니의 범행을 끊임없이 의심했던 재판부.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70대 노모가 50대의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네, 이게 2020년 4월 인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사건 당시에 어머니가 이제 112에 직접 신고를 해서 아들을 살해했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예. 50대 아들이 술을 자주 마셨는데 술만 마시면 그렇게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에는 딸하고까지 싸우자 어머니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머니는 아들이 술만 마시면 제정신일 때가 없었다면서 희망도 없고 너무나도 불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자, 앞서 이 검찰이 저 70대 노모에게 징역 20년이 형을 구형했는데 자, 법원이 말이죠. 네. 무죄.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살인죄를 자백을 했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20년을 구형을 했는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증거가 있고 그 증거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이 됐을 때 형사사건에서는 유죄가 될 수가 있고요. 의심이 생기거나 믿기 어려울 때 무죄가 선고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직접적 증거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노모하고 딸의 진술이고, 근데 그 노모의 그 진술 자체가 혹시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허위 진술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무죄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제3자가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고요. 또 피고인 이 노모가 허위 진술하고 있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합리적으로 이 범행 사실이 입증이 안 됐다라고 봐서 이 살인 부분은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70대 노모 76이시고 아들 50대 아들 52입니다. 단순히 뭐 나이 차가 이렇게 난다고 해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52 아들의 체격이 말이죠. 키 173에 102kg이었습니다. 자, 아무리 뭐 술에 취해 있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70대 노모가 체중이 100kg가 넘는 아들을 제압한 뒤에 살해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수상한 적이 많은데요. 그 당시에 노모가 잠자고 있는 자기 아들을 소주병으로 때려서 그다음에 그 40cm하고 70cm 한 수건 이만한 거 수건으로 목을 졸라서 사망케 한 뒤에 그다음 112 신고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 경찰들이 빨리 왔어요. 한 5분 내에 왔는데 그 사이에 깨진 소주병을 치우고 완전히 없앨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그리고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그 목조름으로 사망하려고 그러면 예. 이 끈이나 밧줄은 가능한데 예. 수건은 힘들어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100kg가 넘지 않습니까? 예. 76세 먹은 노모가 수건으로 졸라서 사망케 했다? 이거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노모는 아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있는데 숨기로 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보는 게 맞고요. 아마 제 생각에도 노모가 직접적으로 수건으로 저 건장한 아들을 사망케 했다는 거는 저도 믿기가 상당히 힘든 사건입니다. 그러시군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그 범행 직후 6분 만에 그러니까 범행을 하고서 신고를 하고 6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6분 중에 3분을 현장에 없던 딸과 통화를 했어요, 이 노모가. 자, 그리고 이 남은 3분 동안 그 소주병 파편을 치웠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의심되는 점이 그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딸과 통화를 하고 신고를 하고 딸과 통화를 하고 또 방 안에 이렇게 확 널브러져 있는 그 소주병 파편을 다 언제 치우고 이렇게 했을까? 70대 노모가.
뭔가 이게 그냥 워낙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의심스러우니까 방금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건 제3자가 분명히 개입을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재판부가 그리고 이제 재판에서 어머니가 재연 동작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 동작이 너무 어설프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진 수사가 너무 어머니 자백에만 의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행 도구로 알려진 게 중간 정도 크기의 수건인데 재판부가 범행 과정을 좀 재현을 해봤을 때도 이걸로 정말 사람이 죽을 수 있느냐라고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검찰이 아들이 바로 숨진 게 아니라 조금 지나서 저산소증을 보인 뒤 병원에서 숨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어머니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도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재판부에서 증인 신청을 제대로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그래서 제3자의 가능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함께 살던 딸 그리고 사위. 자, 그런 제3자로 이제 딱 지목되고 있는 건 딸과 사위더라고요, 팀장님. 그 당시에 그 노모만 있었던 게 아니고 딸이 있었어요. 40대 먹은 딸이 있는데 딸하고 말다툼을 한 거예요. 하고 나서 그 딸이 아이들을 데리고 지방에 간다고 나갔었는데 그 경찰에서 할 때 보니까는 그 통화 내역이라든지 통화 시간 같은 걸 잘 기억을 못하고 그래서 따님이 술 한 잔을 먹고 한 5잔 먹었다고 하는데 그 진술하는 것이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당시에 그 사건이 나가지고 정신적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착오 진술이라든지 허위 진술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 재판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딸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 삼을 수 없다고 배제를 했는데 검찰에서 볼 때에는 조사를 해보니까 딸이나 사위는 그 사건 당시 없었기 때문에 3자가 개입하려는 사실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재판부에서는 노모가 혼자서 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3자가 가담하 아니면 3자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검찰하고 재판부하고 팽팽하게 대립되는 사건인 것이죠. 예. 자,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범인 없는 살인 사건입니다. 자, 1심에서도 선고를 연기할 만큼 재판부 고심이 깊었는데 바로 오늘 이 항소심 결과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항소심도 마찬가지로 무죄가 지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또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계속적으로 뭐 의심을 하고 할 수 없었는 거고 이 피고인은 자백을 했고 또 딸도 얘기를 했지만 그걸 그대로 믿기에는 좀 공소사실같이 이렇게 범행이 실현됐다고 가능할지 이걸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무죄가 된 상황인데 가장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혹시나 누구의 죄를 이 어머니가 뒤집어 쓰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게 입을 맞춘다 그러면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 추궁하기 어렵고요. 처음부터 검찰이 좀 수사를 할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 따져봤으면 사실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법원 입장에서는 기소하는 것만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판하다가 저 사람이 범인 같다 해가 저 사람을 재판대에 올려가지고 유죄를 줄 수 없고요. 검찰이 다시 조사를 해서 누구를 올려야지만이 그것을 심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지금 올라와 있는 사람 노모만 심리를 할 수가 있고요. 노모만 봤을 때는 노모가 비록 자백은 하지만 진범은 따로 있는 것 같고 예. 하여튼 노모의 자백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현장 검증도 안 맞고 예. 그래서 결국은 무죄의 결과가 난 것입니다. 소장님,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서 제가 이제 제일 눈에 띄었던 것이 네. 딸에 대해서 사실상 딸일 것 같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재판부가 이제 직접 판시를 했는데요. 뭐 어차피 이 피해자랑 오랫동안 이 딸도 같이 살았기 때문에 피해자랑 뭐 싸움이 있거나 폭력적이 있었던 게 그날만 있었던 일이 아닌데 하필이면 그날 싸움이 있었다고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밤에 늦게 나갔다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딸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거나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 딸의 진술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재판부가 말이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가 유일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까지는 남겼던데 이거 어떤 상황이 또 앞으로 전개될지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